오래 걸렸나? 자, 요거 1주차 닥치고. 자, 오늘 2주차 1교시 수업인데, 오늘 1, 2교시 연강이니까, 일제강점기 문학은 다 끝을 내고, 시는 다 끝을 내고, 소설 개간 들어갈 거예요. 소설 만세전. 그래서 일단은 교재 15페이지 한번 펴볼까? 그래서 오늘 우리 백석의 작품 3개를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백석 씨의 경향 간단하게 소개하고, 여기 3개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 백석 하면, 역시 뭐 일제강점기 시인이야. 자, 그런데 우리 뭐 앞서 봤던 뭐 윤동주, 그리고 오늘 뭐 보게 될 이육사, 뭐 시들을 보면 뭐 저항, 의지, 요런 것들이겠지. 뭐 항일 투쟁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였다면은 백석은 보다 좀 이제 민족 공동체, 요런 삶에 좀 주목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그 시의 경향이 크게 2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2가지 경향을 다 봅니다. 자, 1번은 우리 어쨌든 자, 우리 민족 공동체가 영위하던 어떤 풍습들 있잖아, 그치? 또 뭐 전통이라고 할까? 요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주가 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작품으로 등장하는 국수.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접해봤을 법한 여운한 골조, 명절날 이야기, 뭐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일제에 의해서 와해되기 전에 뭐 가족 단위 또는 뭐 마을 단위로 해서 함께 놀고 만들어 먹고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1번 패턴으로 등장한다고. 여기 지금 우리 첫 번째 오늘 읽을 국수라는 작품. 또는 여운한 골, 요 씌어서 빠지기도 하는데 여우가 좀 많이 나타나는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이런 작품들의 이런 그리움이 주로 드러나는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2번 패턴이 조금 우리가 중요한 작품. 자,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가 어쨌든 간에 저런 풍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야? 한데 모여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 그치?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니까 민족 공동체가 와해,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요 파괴가 되면서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게 돼? 유랑민의 삶은 물론이고, 이제 이 삶의 터전을 그지? 상실해 버린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뭐 고독, 외로움,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렇지? 이 주가 되는 어떤 작품들도 다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 법한 작품 중에 가장 요 2번 패턴에 부합하는 작품이 백석의 여성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화자가 여자 스님을 한번 만나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더라는 거야. 어디서 봤냐 생각해보니까 한 몇 년 전에 그지 금전판, 금광이라고 해, 그지 금을 캐는 곳 근처에서 옥수수 팔던 여잔데 갑자기 스님이 돼 있더라는 거야. 그때 옥수수 팔 때 그 여자한테 들었던 그 여자의 사연이 내 머릿속에 살짝 스쳐간다. 그 여자는 지금 뭐야, 남편이 집 나간 지 10년 됐는데 그저 돌아오지 않아. 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집 옥수수 파는 일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옆에 그치 애를 집에 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애를 데리고 다녔는데 애가 결국에 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그치? 남편은 미처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뭐야? 그래 자기 한번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스님이 되어버린다. 그치? 결국 봐봐, 남편 죽었고 딸내미 죽었고, 그치? 자기 혈을 다신 혼자가 돼버렸다는 거야. 가족 공동체 뭐 됐어? 파괴와해돼 버렸다. 그치? 그래서 의지할 곳 없는 내 한 몸, 그냥 절에다가 의탁해버린 여승 돼버린. 딱 2번 패턴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승이란 작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 교재에서 읽을 작품 중에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하고, 이거 적을 필요 없어. 그다음에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반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작품. 근데 그 외에도 이런 작품들도 그치 우리 백석의 작품 패턴으로 또 굵을 수 있는 작품들이다 라고 소개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민족 공동체라는 거 여기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그치? 풍습에 대한 그리움, 또는 파괴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회복 염원, 이렇게 가야지, 그치?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이라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1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일단 뭐 작품 정리 나와 있을 건데 제목이 국수인데 요 국수가 백석이 있잖아. 평안북도 출신이야.
북한 지역 출신이야, 그지? 그래서 이 평안도 방언도 좀 많이 쓰고 평안도 지역의 어떤 풍습들. 자, 그래서 우리 사실 지금 뭐 냉면이라고 그냥 앞에 거 수식어 떼고 부르지만은 우리 물냉면은 뭐 평양냉면 좀 유명하잖아, 그지? 슴슴한 맛. 그다음 양념장 넣어 비벼 먹는 냉면은 함흥냉면, 그지? 다 어디 지역이야? 북한 지역. 그래서 지금 여기 국수라는 게 사실은 냉면 가리키는 거야, 냉면. 메밀로 이제 반죽해가지고 면 뽑아서, 그지? 시원한 육수 또는 따뜻한 육수 말아 먹는, 그지? 냉면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 음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작품 정리 보시면 일단 회고적, 자, 회고 물결. 이 회고라는 게 결국 뭐야? 회상, 옛일을 그지 떠올리다, 그지? 요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봐봐. 자, 봐. 내가 1번 패턴의 작품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또는 마을 사람들끼리 그지? 약간 추운 날 모여가지고 국수 말아먹고 이렇게 정겹게 놀았는데 지금 가는 불가능. 불가능하다. 그지? 그러니까 지난 그지? 행복하게 국수 말아먹던 그날이 그립다 이거예요. 회고. 회상. 자, 그리고 감각적이라는 건 이미지의 사용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 작품은 시각 이미지, 또는 뭐 후각 이미지, 미각 이미지, 그지? 여러 가지 이미지 활용을 합니다. 토속적 할 때 우리가 향토할 때 설명드렸네요. 토속이라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시골에, 그지? 뭐 농촌의 이런 분위기고, 그지? 좀 더 연장하면 토속적이다라고 하면은 지역에까지도 가능한 거야, 그지? 그래서 토속적이다라면 토속적인 어떤 뭐 소재, 음식도 있겠고, 방언 사용도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정겨운 고향에 대한 추억과 회상. 또 결국 기본적으로 그 정서가 뭐라고? 그리움의 정서란 말이야. 그치? 되돌아갔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지 못해. 그치? 응. 자, 그리고 특징 국수에 대한 화자의 아련한 기억을 독특하고 토속적인 언어 좀 이제 향토감 넘치는 그치? 뭐 소재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의 정겨움 그리고 요거 별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뭐야? 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그 하단에 조금 내려오면은 국수의 의미라고 나와 있을 거야. 다시 한 번 더 내가 국수의 지금 여기 작품에서 국수가 뭐 냉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냉면 말고 문학적 또는 작품적 의미로 봤을 때는 결국 봐봐. 자, 그래서 국수의 속성 우리 민족 공동체적 속성과 부합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국수 말 때 뭐 간을 막 세게 해서 그래 먹지 않아. 이제 육수 어느 정도 그치 간을 좀 적당히 내서 물론 뭐 간이 좀 너무 모자라면 뭐 이제 다른 양념장 넣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슴슴하게 먹는 맛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 공동체에서 이제 뭐 꾸미 먹고 약간 소박하고 그치 담백한 그런 동민이 약간 좀 담백하잖아 그죠? 뭐 구구절절 뭐 혓바닥 안깁니다. 우리는 씨발 좋아해. 그래 사귀자. 이제 바로 갑니다. 너 빠꾸야. 이제 담백하게 간다 이거야. 자, 뭐 이런 속성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소박하다, 고담하다, 그치? 담백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국수를 또 해먹는 상황과 관련된 여러 또 감각적 이미지, 평안도 방언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기 출신이 그 평안도라 보니까 이런 것들 또 활용해서 생동감 있게, 우리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 문장 구조의 반복에 요게 또 포인트가 이 작품이 제목은 국수인데 실제 본문 안에는 국수라는 워딩을 쓰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것은 오는 것이다 또는 뭐뭐 하는 것 요런 식으로 국수를 지칭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이제 문법 시간에 그죠? 그지? 우리 대명사 같은 거 공부할 때 여기는 말하는 사람에게 어디 가까운 거야, 먼 거야? 여기 이것은 가까운 거야. 맞지? 그래서 이것의 반복은 밑에 보시면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친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오늘 형성 좋지만 반복이랑 계속 리피트 계속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이것이 뭐 되어왔다. 우리가 지금 지켜왔던 풍습, 전통이었다. 그지?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울 이런 형식, 형식이 표현이잖아? 맞아? 형식이 주제, 내용, 정서를 뭐 하는 거야? 강조, 심화하는 거에서 우리 문학은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이 독립적이다, 유기적이다. 유기적이지, 그치? 그래서 형식이 때론 내용을 강조하고 또는 내용에 맞는 형식을 또 활용을 해서 그치? 이렇게 고조시키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유기적 관계. 좋아요. 자, 그러면은 대략 계산을 했고, 그리고 또 백석 씨가 보면은 호흡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산문적인 성향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이 국수는 막 뭐 고차원적인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작품은 아니니까 빨리 한번 후두둑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일행에 눈이 많이 와서 시간적, 계절적 배경. 그러니까 물론 오늘 저기 서울하고 그지 경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 우리 요 울산 눈 보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자 산의 새가 산에 사는 새겠지, 그지? 이 새가 벌 들판으로 나려먹이고는 뭐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산새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들판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겠지, 그지? 그래서 좀 겨울에 약간 풍경, 그지? 뭐 그런 모습들. 자, 밑에 눈구덩이에도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는 어쨌든 자, 눈 내리고 새들 날아다니고 토끼가 눈구덩이에 수박 빠지는 그러니까 풍경을 배경을 묘사하고 있네, 그치? 시각적이고. 다음, 자,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슨 반가운 것, 동글빼이 별표. 자, 이제 요 작품 할 때, 동글빼이 별표 치면은, 이거 다 국수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해라. 알겠지? 자, 국수라고 직접적 지칭을 안 해요. 뭐뭐 하는 것, 이것,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어쨌든 아마도 이런 겨울날 이런 국수를 말아 먹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가 보다,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일 때 말아 먹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반복되어 왔다는 걸 전제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자, 우리 화자는 기대, 그지? 약간 설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한간 애동 아동입니다. 아이들은, 요즘 K 재민이들 그냥 씨발 태블릿에 고개 쳐박고 그치? 뽀로로 보고 이지랄. 옛날엔 뭐 했다? 나가서 꽁 잡았다. 그죠? 꽁 잡고 피 철철 흘리는 거 가져와가지고 막 날개 뺏겨가지고 구워 먹고 이랬다. 난 내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참새 잡고 이랬어. 너가 씨발 참새 못 잡지? 쥐 못 잡지? 난 잡았대. 새끼 나약한 새끼들. 형은 좀 강했다 이거야. 그죠? 요즘 K 재민이는 너무 약해요. 새끼. 전자파에 중독돼가지고. 어쨌든, 꽁사냥했다. 그지? 그리고 가난한 우리 엄마. 자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가 이게 좀 토속적 소재인데, 요즘은 집집마다 뭐 김치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옛날 김치 냉장고 어디 있어, 그지? 그래서 땅 구덩이 파가지고 항아리를 이렇게 묻는 거야. 그치? 그래, 눈 내리고 이러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위에 직단으로 이렇게, 그치? 표시해 놓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야외 김치 냉장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엄마가 여기 이제 장독에 묻어둔 그래, 동치미라든지 김치 가지러 간다. 요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을을 또 구수한 즐거움 같은 거. 그치? 이런 것들, 부각점. 그렇지. 이제 막 신김치 냄새가 확 올라올 것이고. 그치? 또 요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맛있는 냄새 좀 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은근하니 흥성흥성 뭐 한다고 들뜨게 한다 이거니까 이 지금 자 국수를 먹을 상황을 떠올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역시 기대 설렘 들뜨는 상황, 그지? 자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은 다시 이것 국수는 이렇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래 해 먹었던 음식이다. 자 다음 또 이것은 자 어느 양지기 혹은 능날 쪽 외따른 산역 은댕이 예대가리밭이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자 이 예대가리밭이 저기 메밀밭이야 메밀밭. 그래서 이 메밀밭에서 아까 내가 냉면의 그 면의 재료가 메밀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자 이 냉면 면이 그지 생성되는 과정이 되는 얘기를 하는 지명에서는 일단 메밀의 생장 과정에 대한 진술들이 나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저기 메밀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뭐 이런 것들 다 좀 시각적이겠네, 그치? 이번에는 자 접시기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에 그리고 이제 부엌에 이제 불을 떼니까 막 이제 연기가 그치 이렇게 나는 모습을 저 뭐 뿌연 부엌이라고 좀 표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온다 돼 있는데 이 산멍에가 우리 그 넓은 판때기가 있으면 여기 구멍이 송송송송송송 뚫려 있다고. 그럼 여기 생각봐. 자 메밀을 우리 수확해가지고 이제 뭐 부드러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뭐 물 넣고서 칠해가지고 반죽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빵빵빵빵 뚫린 요 판때기 위에다가 메밀 반죽 올려, 그치? 그 수호가 요 손으로 쭉 누르면은 이 구멍으로 뭐 나오겠노?
면을 쭉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되면 밑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어디에 냄비에 뭐가 면이 그대로 떨어져. 그지? 그래서 면을 삶는 요즘 상황입니다. 알겠지? 이런 거 다 이미지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좀 전부 다 면이 생성된 면을 삶는 과정을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 봐봐 또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봐봐. 아득한 옛날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래된 그치? 우리의 이제 뭐 전통 음식이다 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요 밑에는 이 메밀의 생장 과정 얘기를 한다고 봐라. 자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 벼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9월 10월 가을 바람 속을 지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메밀밭에 메밀이 그치 생장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라고. 그치? 그래서 봄에 심어가지고 여름 지나 그치 가을쯤 이렇게 수확되면 그거 이제 수확해서 겨우 내지 뭐 하는 거야 또 그래 가지고 가루 만들고 말려가지고 반죽해서 먹는다 이거거든. 맞지? 응. 자 어쨌든 메밀 생장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인데 자 봐봐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마을과 이 지금 메밀이 그치 함께 해왔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거 다 전통 아닙니까? 풍습. 자, 그리고 어쨌든 자,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온 시간이 오래됐다고. 그다음에 지붕의 마당에 우물든다. 우물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어느 하룻밤. 아베는 아버지. 이게 다 평안 방언입니다. 그래서 백석씨 가끔 읽으면 아베, 어메, 아까 우리 어메도 어머니라고 읽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아버지 앞에는, 자, 그리고 그 어린 아들 앞에는, 아빠 앞에는 큰 사발이 이렇게, 그치? 자, 아들 앞에는 새끼 사발에 그득이 사리워 온다. 너희들 그 냉면집 가면은 면 이렇게 또로록 말아가지고 그 위에 육수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워 온다가 이렇게 담겨온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한두 빼기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지? 자,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또 요 지금 읽을 세 줄은, 약간의 분위기가 설화적 분위기가 나거든? 자, 설화적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뭐, 신화전설 민담, 즉, 옛 이야기.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오래된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자,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그지? 자, 엎혀서 길어놨다는, 자, 먼 옛적 큰마니 할머니예요, 할머니. 우리 중세 국어 읽을 때 이제 우리가 크다가 옛날에 하다였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에? 곰의 잔등에 엎여 자라났잖아. 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설화적인 것. 말도 안 돼요. 그치? 신화 전설틱하잖아. 그 다음에 또, 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재채기 하면 산 너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우리 또 할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할아버지와 또 관련된 설화 같은데, 그 할아버지 뭐 재채가면은 남의 마을까지 들렸대와 같이. 이거 전부 다 비현실적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비현실이라는 것보다는 설화적 분위기를 형성해서 많이 뭐 되었다. 오래된 이야기, 즉 오래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시간적으로. 알겠지? 어쨌든 그런 것 같이 이것은 오는 것이라고. 맞지? 오랫동안 함께 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하고 그치? 감탄사 찍혀 있으니까 영탄법 하나 적어주시고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 여기서 반가운 것 국수 가리키겠지?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해서 자, 희수무례 시가 그치? 부드럽다 초가 수수하고 슴슴하다 미가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 지금 감각 이미지를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수를 묘사하고 있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겨울밤 쩡하니 우리 북한 말이니까 그지? 닉은 두음법칙 안 되을 거야. 동티미 국어마다 안 돼 있잖아 그지? 그 새끼를 보면 맨날 뭐 동문 내내 거기서 의지를 하잖아 그지? 어쨌든 간에 자 동치미국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 고춧가루 좋아하고 이런 뭐 고명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그래서 애들이 왜 꽁고꽁 사냥을 했는지 알겠다. 가들이 잡아온 걸 뭐 고명으로 이렇게 올리네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담배 냄새 뭐 후각이네요 이번에는. 여기서 말하는 담배는 그 타바코 담배 아니고 요 담배 그 저기 뭐 육수 삶을 때 잎을 좀 내가지고 어제 뭐
잡내 잡고 하는 그런 이파리가 있다, 알겠지? 자, 다음에 또 수육 삼는 육수국 내음새 해서, 그치? 자북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랫뿌리 아랫목이야, 아랫목. 자, 이런 추운 겨울날, 그치? 자, 집에, 그치? 보일러는 없을 거고, 자, 아랫목에, 그치? 자, 장작대가지고, 아랫목에 뜨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원한 또는 맛있는 음식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오손도손. 그치? 어쨌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감각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담배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씨발 여기 앞에 앉은 새끼인데 담배 냄새 확 나는 거야. 이 새끼 담배 피나니까. 아, 친구들이 담배를 폈어. 이것이 옆에서 펴서 내가 지금 내 옷에 배긴 냄새가 아닌데, 응? 내가 담배 20 넘게 피고 2년, 끊은 지 2년 다 돼가는데, 담배 냄새 안 나는데 기가 막히게 만든다고. 담배 피다 걸리면 뒤지는 거야. 알겠어? 내 선에서 안 끝내요, 씨발. 진짜 나랑 맞다 말 자신 있으면 세계 담배 아니 이렇게 이 협소한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진은 안 난다고 생각해. 담배인들은 자기 냄새 이미 찌들어가지고 잘 안 느껴져. 안 피니까 우리 느껴진단 말이야. 얼마나 심하든지.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졸라 꼴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새 그만뒀어요. 갔습니다. 결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랐어. 씨발, 맨날 저 근처, 어디 저기 음습한 데서, 그자? 푸다가, 아, 씨발, 또 가야 되는데 하면서, 또 올라니까 지도 괴롭고, 그지? 앞에서 가르치는, 나도 괴롭지, 그걸 보고 있는 나도. 맨날 지랄 하는데, 병든 닭 새끼 마냥 그냥 콕콕콕. 의지 없으면, 그래, 그만둬, 일찍이. 알겠지? 할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응? 자, 사면. 그래서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다. 그 살뜰하다라는 건 뭐야? 되게 좀 이제 가까운 돈독한 사이겠지, 그지? 이 친한 것. 당연히 여기서부터, 그지? 즉, 이부터 요 친한 것까지 너무 기니까 그냥 쌤이 이렇게만 표현할게. 이거 다 국수예요, 국수. 그지? 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풍수. 그지? 전통적 음식이고. 그 다음 요 마지막 문장이 아까 우리 오른쪽에 설명할 때 이 국수가 우리 민족의 성품과 닿아 있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지없이 고담하다. 이 고담하다라는 게 꿈이 먹고 담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꿈이 먹고 담담하고 그리고 소박하다라는 게 지금 또 뭐 우리 한민족, 그렇지? 그런 성품과 닮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뭐야? 저 국수가 우리랑 더 가깝고, 그지? 우리와 또 이제 친근한, 우리가 좀 사랑하는 음식, 뭐 이런 식의 어떤 저 국수에 대한 인상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작품 국수는 자 그런 그리움이라는 것, 그치? 자 주목했다면 2번부터가 좀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작품 할 건데 역시 다음 페이지 나오는 문제들은 과제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7페이지 흰 바람벽이 있어 부터는 자 2번 패턴으로 가는데 자 일단 요것도 제목부터 설명을 좀 할게. 그래서 그 18페이지 한번 보면 자 주황색 출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점에 제목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이 흰 바람벽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자 날개가 있네요, 그죠?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흰 바람벽, 좀 여기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저것처럼 벽과 벽을 경계 짓는, 그지? 또는 공간을 구획 짓는 벽을 바람벽이라고 해. 그때 저 벽이 흰색이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 지금 뭐야? 빔 프로젝터 때렸을 때 스크린 용도야, 스크린 용도. 화면에 뜨는. 자, 그래서 봐. 흰 바람벽은 물결, 화자의 갖가지 생각들이 투사되는 공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지금 스크린과 같은 벽에다가 온갖 나의 생각들 또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저기다 때리는 거야. 자, 그러면서 화자는 이 공간에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생활도 투영하고, 이제 두 번째, 그리운 사람들도 자 우리 어머니하고 만약에 내가 그 고향에서 이제 떠나오지 않았다면
함께 했을 여인,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뭐 미래적인 어떤 상황까지 본인이 이제 투영을 해서 자,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는 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로워도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그치? 자, 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돼? 라는 자, 봐봐. 그럼 처절하게 처음 시작을 해. 되게 쓸쓸하고 외롭고 그치? 그 다음에 자, 그리운 사람들 뭐 외로움, 그리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지금 내가 뭐 그래 이게 여기 지금 세 번째 3번에 인덱스를 했을 때 운명에다 지금 동글뱅이 쳤는데 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게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야. 잘 생각해 보니까 실은 현실이 그런 거야. 상황이 그런 거야. 그리고 하늘이 처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좀 겪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약간 요즘 말로 치면 자기 합리화라고 해야 될까? 그 생각하니까 약간 어떤 거야. 마음이 한결 조금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 어차피 그가 내가 힘들게 초반 이 초년생을 좀 힘들게 살게끔 만들었다면 나 이것만 버티면 나중에 좀 잘 풀릴 거 아니야. 그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 뭐야? 그래 조금 더 좀 의지적인 그지? 삶을 또는 이제 의지적이라는 것은 고결하고 고고한 순결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지다짐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요게 두 번째 작품인 남신의 주기동 박시공방이라는 작품도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 도식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자신의 내면을 지금 돌아본다. 운명을 지금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을 지금 돌아본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 성찰이라는 워딩 어떻게 쓰기로 했다고? 반성 아니고, 그치? 자, 삶을 돌아봄. 삶에 대한 인식을 해봄. 이런 광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맞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런 운명이라면 이걸 받아들이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지 않는 게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남은 삶의 어떤 방향이다. 라는 인식을 한다. 여기까지 납득되니? 자, 그래서 흰 바람벽에 등장하는 이 대상들, 그리고 그걸 통한 의지, 다짐 여기 좀 주목해야 되겠고, 그럼 다시 17페이지 와서 그래서 이게 제목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되어 있잖아. 대부분 제목에 있는 소재는 설명했으니까 이런 미완의 제목이면 저 미완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시의 내용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흰 바람벽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념들에 잠기고 그리운 것도 떠올랐지만 뭐했다고? 나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거든. 그치? 그래서 흰 바람벽이 있어. 그 이후에 화작의, 그치? 인식,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시상이 될 거니까 흰 바람벽이 있는 것이 과연 화작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치?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렇게 주목을 해가면서, 그치? 접근하면 좋다. 미완의 제목이면 그 뒤에 흘러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치? 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다.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건 뭐 모의고사 시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자, 용민이가 이 시의 화자야. 그러면은 자 상한 영혼이란 지금 상했어. 이 영혼이 지금 보면 아픈 상황 아니야. 다친 상황이라고. 맞아? 그럼 그를 위해서 잘됐네 병신. 드디어 이제 뒤질 때가 될 거야. 밀어버려? 뭐 할래? 네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줄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위로해주지 않겠니? 달래주고. 그지? 이런 내용이야. 그지? 흰 바람벽이 있어서 저 바람벽에 떠오르는 걸 바탕으로 삶의 의지를 다진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된다. 맞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결국에는 다 이제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 혼자 안 돼요. 계속 연습해봐야 돼. 자, 그럼 오른쪽 상단에 갈래 넘어가고 성격 요도 회고적이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민족 공동체 파괴, 됐고, 그치? 자, 그 이전에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어떤 회상들. 그 다음에 성찰적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성찰이란 삶을 돌아봄이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성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 지난주, 자, 2교시 마지막 작품으로 뭐 했어?
쉽게 쓰여진 시. 그래, 성찰 나오면 의지로 갑니다. 그지? 성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뭐 다짐이라든지, 그지? 뭐 포부 또는 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성찰 의지는 거의 세트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주제는 가난하고 쓸쓸한 삶. 이제 인식을 했어. 그런데, 자, 그 속에서도 내가 지금 성찰을 했단 말이야. 성찰을 했더니, 그래, 내 삶이란 원래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하니까, 고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다짐으로 끝이 난단 말이지. 역시 이 작품도 감각적 이미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좀 이제 우리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올 거거든. 내가 좀 더 설명해 줄 건데, 우리 그 공감각 이미지가 등장할 거야.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치. 도치란 문장의 어순 변화. 그지? 그래서 문장의 어순에 변화를 주어서 강조하는 기법을 우리가 도치라고 하는데, 우리 국어 문장은 주로 주목서로 가는데, 그치? 이걸 지금 뭐 해버린다고? 서술을 앞으로 당겨버리고, 뒤에 주어, 뒤에 목적어, 주어 목적어, 또는 뒤에 뭐 부사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 결국 뭐 하는 방식?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그치? 그래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사랑한다라는 서술어가 있으면 그지 그 뒤에 누구를 사랑하지 뒤로 빼면은 그치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강조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로 빼므로써 그지 강조서 시상의 종결이니까 너희들 선택지 봐서 만약에 이게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 묻는 문제로 나온다 도치 방식으로 시상 종결했다면 어디 찾을래 바로 어디로 확인해 볼 거야 돼. 시상 종결이니까 시의 마지막 부분 가야지 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센스의 영역이야. 그치? 그러니까 하수는 여기서 도치를 막 찾아. 어디 있노. 근데 분명히 종결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마지막 부분이다. 시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거니까 거기 가서 바로 이런 지금 구조가 나오는지 확인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빨리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의 반복으로 또 시어 의미 강조하는데 뭐 흰 바람벽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나오는 소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작품 왼쪽에 본문 갈 건데, 자, 일행부터 한번 가보자.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을, 자, 좁다란 방 내 맘 쳐볼래? 그래, 화자가 자기가 현재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좁다란 방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공간적 배경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공간적 배경에 대한 수식어를 봤을 때 지금 가난하고, 그치? 힘든, 고단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흰 바람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 이제 공간을 구획하는 이제 이 벽을 우리가 바람벽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흰 바람벽에서 흰이라는 색채어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요것을 지금 이제 자, 상념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 수사의 매개물이 되는 거지, 매개물 연결고리, 그지? 자, 그래서 흰 바람벽 기능. 자, 그래서 어쩐지 뭐가 오고 간다고 봐. 저 흰 바람벽에 쓸쓸한 것, 그치? 이 쓸쓸한 것은 바로 화자의 지금 뭐야? 화자의 생각. 자, 들이 오고 간다라고, 그치? 자, 실제로 그 글자들이 막 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저기 지금 이제 이미지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 또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 자, 15촉 몰라도 상관없어. 자, 어떤 전등? 희미한 전등이잖아. 그치? 좁다란 방인데 전등조차 밝지 않다고요. 맞지? 다시 한 번 더 무슨 처지입니까? 가난한 처지를 보여주는 소재예요. 가난하고 힘든 처지고 그 다음 자, 지친 불빛. 자, 승진아, 불빛은 감정을 느낄 수 있나? 없다, 이거. 그지? 불빛은 무생물이니까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지금 여기 맥락상 그러면 이런 지금 가난하고 고단한, 그지?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 상황에서 지침을 느끼는 건 누구겠어? 나 화자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지침이라는 것이 화자의 정서라고 봤을 때, 이 화자의 정서를 지금 뭐 했다고? 불빛이라는 사물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야. 맞아? 여기 우리 네 글자 뭐라 부르니? 왜 이래 잘해? 감정이 있지? 그래서 감정 기본적으로 자 일단 의인법 나와. 일대 의인법 당연히 감정적인 부분이 그치 나온다는 거겠지. 그리고 두 번째 그때 그 감정의 실질적 주체가 저 사물이 저 대상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
실질적 주체는 화자여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려면 적어도 의인법, 감정이 들어가는 의인법 플러스 그 실질적 주체가 화자인 경우라 보시면 알겠지?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지금 이렇게 불빛에 시각적 이미지에 그러니까 그 봐봐 전등이 지금 희미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반짝반짝 약간 깜빡깜빡거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약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삶이 지금 뭐야? 화자 자신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꺼지기 직전에, 그렇지? 희미한 어두운 그런 불빛. 되나? 그래서 때그릇은 때가 묻은 그지 다 낡은 무명詞이고 또 고단한 그지 다 낡은 이런 것들 그지 때그릇부터 다 낡은 수식어들 그지 봤을 때고 또 이제 고단한 처지. 이런 뭐 셔츠도 이게 뭐 세탁을 안 해서가 아니고 단벌 신사다 보니까 그치 저걸 세탁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맞지? 예. 어쨌든 여기서 어두운 그림자는 그런데 자 봐봐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불을 폈기 때문에 걸린 셔츠에서 그치 그림자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어두운이라는 그치 시각적 색채를 활용을 해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음습하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역시 또 누구라고? 역시 또 화자라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쉰다라고 했어요. 그치? 이때 어두운 그림자도 사실은 지금 뭐 화자의 어떤 정서랑 좀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는 거지. 그래서 어둠이라는 거지 색채를 활용해서 내면 화자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왜? 저 셔츠 누구 셔츠겠어? 화자 셔츠 내 셔츠 아니냐? 그치? 그런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이렇게 맹글었다는 것 자체가 그치? 화자가 현재 상황이 지금 약간 어두움, 그치? 음습한 이런 상황. 자 그리고 내가 자꾸 이게 할 때마다 생각나가지고 달디단 따끈한 감추. 그래서 요거 달디단은 밤양갱 아니야? 씨발. 미안합니다. 다들 외면하네, 씨. 저 웃어달라고 내가 눈빛을 막 보냈는데, 씨발, 전부 다, 이지랄. 고개를 떨고, 동규, 씨발, 갑자기, 이지랄. 미안해. 나도 사실 해놓고도, 사실 좀 부끄러웠잖아, 나도. 원래, 씨발, 뻔뻔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네. 양심 좀 있어가지고, 나도. 달디단 따끈한 감주에서 달디단을 그려보는 이제 미각적인 그지? 따끈한 요거 촉각적 그지? 자 근데 요 감주 우리 뭐 식혜 정도 그지? 마시는 음료 정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게 막 뭐 호화스러운 그지? 사치스러운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집에서 뭐 엄마가 담그는 그지? 뭐 간편한 그런 어떤 음료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소박한 음식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막 마시면 고기 먹고 싶고 그게 아니고 그냥 감주나 한 잔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소박한 마음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지금 많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치? 이런 가족과 또는 공동체와 관련된 음식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이런 마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내면적 위로. 이해되니?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 가지가지 뭐 외로운 생각에 헤매인다 해서 외로운 생각 이런 것 결국에는 또 정서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쓸쓸함 그치? 그리고 2번 뭐라고? 이제 외로운 생각드니까 그리운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그치? 얘기가 이제 이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요 첫 번째, 그런데 세 번만 쳐볼래? 자, 시상의 전환. 이 전환이라는 게 A와 나데이의 전환도 있지만, 얘들아, 전환이란 건 뭐로 있다? 다른 범주로의 전환도 있다고. 그치?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제, 개관할 때, 1번 내용은 자기 처지에 대한 어떤 쓸쓸함이고 2번은 뭐라고? 그리운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다른 범주로의 전환. 그치? 그래서 자신의 처지 얘기하다가 이제는 타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넘어가는 요거는 다른 범주 전환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건 또 뭔 일인가 하고 자,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은 이 흰 바람벽에 누가 있다?
그 첫 번째 그리움의 대상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지? 자, 이 늙은 어머니가 지금 흰 바람벽에 떠오르는 것 자체는 화자랑 엄마랑 같이 산다, 따로 산다? 따로 사니까 저 흰 바람벽에, 그지? 내 상념에 우리 어머니가 떠올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 1번 늙은 어머니. 그래서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자,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그지? 자, 그래서 추운 날이 또는 추위가 시퍼러 둥둥하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우리 개념어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를 거라고?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건데, 공감각적 이미지란 어느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거지. 이걸 우리는 전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치? 전이 되다, 옮아가다, 옮겨가다. 아니, 그래서 봐봐. 자,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A, E가 B하다. 그치? 그 다음에 A의 B가 있는데, 지금 쌤이 요거는, 자, B인 A라는 요 꼴이거든? 그치? 자, 요런 꼴은 다시 뭐로 바꿔야 된다고? A가 B하다 꼴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A가, 그치? 날이 시퍼러둥둥하다라고 좀 바꿨잖아. 맞지? 그래서, 자, 추위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A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촉각. 그죠? 그 다음에 시퍼러둥둥 색깔 아닙니까? 색깔 기본적으로 왜? 시각.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 A의 비화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스몰 a의 공감각 이미지는 촉각의 시각화.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지? 응. 네,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있어. 그래, 내가 요거, 그 선택지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제 예문 봤을 때 못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 선생님 한번 해드릴 테니까, 3번 문제 한번 펴보십시오. 3번 문제. 자, 3번 문제에 따르면, 내가 여기 설명해주면 답은 너희가 찾아라. 갑자기 다음 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했던 패턴에 따르면, 자, 봐봐. 피부의 바깥의 스미는 어두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자, 요거는 지금 어떤 구조야? B인, 그치? 요거는 이제 관형사형 어미니까 A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요걸 우리는 뭐로 바꿔야 된다고? 적으세요. 어둠이 피부에 스미다 또는 스며들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어둠은 우리가 색깔이니까 뭐야? 시각. 그치? 스며들다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촉각.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시각이 촉각으로 전이되었다. 되나? 자, 그럼 밑에 다시 니은 보세요. 자,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봐봐. 그래서 금빛 울음을 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요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자, 금빛 울음 A인 또 이거 B란 말이야. 그럼 요것도 바꾸면은 울음이 무슨 빛이다? 금빛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치? 자, 우리 음으로 끝나면 청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빛은 말하냐 되겠지.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쵸? 자, 그런데 밑에 자 디귿 봐봐. 디귿은 태양의 울림이라고 되어 있지? 요거는 뭐야 그대로? A의 B잖아. 요건 그대로 그냥 A의 B화 하면 된다고. 그래서 A에 들어가는 태양은 뭐니까? 시각, 울림은 청각이니까. 그치? 요거는 시각이 청각으로 바뀌었다, 옮아갔다. 됩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 우리 했던 거네요. 님의 침묵에 나왔던 건데, 그치? 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니까 뭐가 뭐하다? B인 A잖아. 맞아? 그러니까 님의, 인의 무엇이 뭐하다? 말소리가 향기롭다. 그치? 그러면은 말소리 증가. 향기롭다.
후각. 그래서 청각이 후각으로 전이되었다. 그 네모 박스 들어가는 거 찾으면 정답 나올 겁니다. 그치? 그래서 A가 B하다 또는 A의 B꼴로 바꿀 수 있으면 그대로 A의 B화 때리면 돼. 알겠지? 응.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 돌아와서 요 그리운 대상까지만 좀 하고 잠깐만 숨 좀 돌립시다. 자, 그래서 다시 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자,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 담그고 무며 배추며를 씻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사실 그 과거의 기억이 또 뭐 따스하고 행복했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리운 대상 우리 어머니, 그지?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차디찬 또 촉각, 그지?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 또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를 회상하고 있다, 그지? 다음. 그리고 두 번째, 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요거는 우리 그 백석에 요 흰 바람벽에서 공부한 친구 혹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사랑한 뭐 이제 사람이 있고는 뭐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밑에 이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그치? 자, 그 앞대는 저 포구 조용한 개울가, 개포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가 남편이야. 지어미는 아내겠지. 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미지 그제 스크린에 투영된 그 모습에 따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자기 지금 대국국 끓여놓고 저녁 먹고 있는데 벌써 누구도 생겼다고? 어린 건 누구겠어?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자식일 것 아닙니까? 자식까지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그지 백석 화자가 자기 가족을 지금 고향에 남겨두고 온 게 아니고 내가 고향에 있었다면 내가 좋아하던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건데라는 이거 가정이에요. 상상입니다. 상상. 이거 좀 독특해요. 안 떠나고 머물렀다면 내가 그 여인과 그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오손도손 자식 낳고 그지 예쁜 이제 이 가정을 꾸렸을 텐데 하는 상상적 진술 이야기.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상상은 지금의 자 요게 중요하다고. 지금의 현재의 처지와 뭐 된다고? 비슷해 달라. 완전 달라요. 그치? 그래서 이거 문학 개념으로 풀어내면은 너무 현재 처지와 대조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뭐 한 거야? 외로운 거야. 그치? 쓸쓸한 거야. 고독한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상상까지 모르더라도 이런 지금 가족의 어떤 오순도순한 모습은 지금의 처지와는 적어도 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리움이 그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 우리 그리운 대상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었다면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나와. 그런데도 지금 이제 뭐가 시상의 전환점이라고. 그지? 여기서도 아까 앞선 시상 전환처럼 어디에 그래서 A에서 B로에 그치? 이건 또 범주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왜? 이제 또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 처음 만들 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지금 초년의 힘듦을 지금 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그지? 를 통해서 다짐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거든. 잠깐만 쉬었다가 요 다음 내용 쭉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쉽시다. 자, 그러면 흰 바람벽 마무리하고 뒤에 4번에 윤동주 그 4번 문제의 윤동주 서시 내가 한 편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개관하면은 1교시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 와서 자, 그런데 또 이지막해서 자, 어느 사이에인가 자,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는데, 요것도 되게 좀 독특한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저 글자는 결국 내가 떠올린 생각들이야. 그치? 그런데 자 봐봐, 글자들이 문장이 뭐야? 주어거든. 그치? 자 얘네들이 내 얼굴을 대상으로 그치 쳐다보며 지금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요거 지금 자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뭐 되었노? 바뀌었지, 그치? 요 네 글자 뭐라 그러노? 아이 참 주객관도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 이런 글자들, 요 글자들은 하나에 다시 한 번 더 상념입니다. 그치? 다만 이번 이 상념은 자기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치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 즉 운명론적 인식들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요 하이픈 나오는 요 부분이 그치 자 이 글자들 상념에 해당하는 거다. 자 나는 이 세상에서 자 봐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쌤이 지금 세모세모 치고 중간에 높고는 따로 처리 안 했거든. 얘는 동그라미 따로 좀 쳐줘야 돼.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건 지금 뭐야? 지금의 처지야. 맞지? 지금과 같은 힘든 어떤 상황들. 응. 자, 그런데 지금의 처지 플러스 여기 좀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좀 또 붙었다고? 높게 살아가게끔도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내가 이런 힘든 처지 속에서도 뭐 고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그치? 살아야 한다라는 이것도 결국에는 뭐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요거는 결국 이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것은 이런 뭘 지니고 태어났다? 이런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인식이란 말이지. 아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운명론적 태도 좋고 또는 뭐 수용 이렇게 표현하자. 맞아? 내가 힘든 거 힘들다고 그치 막 비관하고 그죠 내 처지를 이렇게 한탄해봤자 그거 의미 없어요. 이렇게 힘든 게 다 운명에서 그치 만들어진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치? 자, 그리고 그 운명에 내가 또 높게 살아가게끔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고결함에 대한 이 추구, 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음 계속. 자, 내 가슴은 너무도, 그치?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치? 여기 말은 또, 뜨거운 것, 호젓한 것, 그치? 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치? 뭐, 이런 것. 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아까 위에 앞서 나왔던 내가 세모 인덱스, 그지? 동그라미 인덱스, 구분해서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힘든가, 또는 내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번엔 나를 위로하는 듯이, 그치?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울려, 그치? 힘을 합쳐서 이렇게 밀어주는, 푸시해주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는데 사실 내가 이거 주객전도라고 했지, 그치? 그럼 사실상 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면은 스스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치? 위로, 위안을 하는 거니까, 뭐, 다짐. 그죠? 그다음에 뭐, 내적 의지를 다지는 모습. 요렇게 가야 된다. 그치? 글자들이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글자들이, 그치?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니까, 주객전도. 그래서, 자, 위로하듯, 이렇게 울려가듯. 그치? 자,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 이제 하늘 동그라미, 운명을 주관하는 초월적 존재겠지. 그치? 자, 이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적에, 그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치? 요 것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아까 봐봐. 가난, 외롭, 높고, 쓸쓸, 넘치는 사랑, 슬픔. 그치? 이런 인생의 더 풍파 속에 놓여 살아가게끔 만드셨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다 운명을 주관하는 하늘이 점지해 놓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지금의 내 처지를 다른 걸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조금 자기 합리화적인 경향이 좀 강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어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치 벗어나고 싶었던 희망이라든지 그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다 조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단 말이야.
안 그래? 응. 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봐봐. 여기 지금 들이라는 복수 표현이 함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나뿐만 아니고 밑에 봐봐. 얘네들이 바로 지금 하늘이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인데 그 첫 번째 이게 지금 자연물들 나와요. 첫 줄에. 내가 다 안 읽을게. 자, 이 자연물들. 어때? 나약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것들이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것들. 그치? 응. 나약하고 나 여기 뭐야. 나약하고, 그치? 이 순수한 것들, 이런 지금 뭐야? 힘든 처지 속에서도 사랑과 높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 그치? 응.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자, 이 잼, 도연명, 릴케. 다 문학가들이에요, 문학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니까 백성 뭐 훌륭하다 하지만은, 여기 있는 이제 이 문학가들, 열거된 문학가들은 백석보다 훨씬 더 그 족적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학가들도 지금 봐봐. 자, 전부 다 뭐 힘들고 좀 외롭게 살았다는 거야.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살았지만 어떤 문학적인 높은 성취를 이룬 작가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자연물이나 문학가들, 나 지금 나약하지만 그치 순수한 삶을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그치 그 다음에 나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이들과 같이 뭐야 훌륭한 문학 작품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늘이 뭐야 고난과 사랑을 함께 주셨다. 은근히 이거는 약간 얘네들하고 같은 선상에 자기를 좀 약간 놓은 거야. 사실은 이거 솔직히 레벨 뭐 S급 치면은 얘네들이 S급이면은 백석은 한 B급 정도 되거든. 그쵸? 은근히 뭐 했다고 새끼 올려치기 했대. 요거는 윤동주 씨에도 살짝 나와요. 그치? 윤동주의 우리 별에는 밤에도 우리 프랑시스 잼이랑 뭐 라니암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은근히 올려치기.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고 그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문제의 4번 문제. 마침 윤동주 얘기가 나왔지? 저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박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윤동주 작품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윤동주에 대한 소개는 일단 빨리 넘어갈 거고 어쨌든 성찰, 그치? 그 다음에 또 의지 이 패턴이 윤동주 작품에서도 자주 나온다. 자, 성찰, 의지, 그치? 그리고 이 서시는 우리 그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이 수록된 그 시집에 원래는 우리가 그 책을 쓰면은 서문에서 뭐 머리만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문을 안 쓰고 그 글을 안 쓰고 그 대신에 뭐 했다고 그 자리에 시를 집어넣었어. 그치? 그래서 제목이 서시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집에 서문 대신 들어간 시이기 때문에 이 시집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찰과 의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이 하늘이라는 우리 윤동주 시에서는 항상 이제 우리 하늘이 이상, 소망, 희망, 그치? 이런 어떤 워딩들하고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내신식 스타일이 접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S급 작가들의 작품 경향들이 어느 정도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런 시어를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선생님들이 뭐 많은 작품을 읽어봤을 것 아니에요. 자, 하늘도 우러러 봄바다 그치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뒤에 잠깐 소망했다. 그치 부끄러움 없는 삶을 그치 나는 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맹세 다짐했다 이거야. 맞나? 근데 동민아 이런 이파리에 부는 바람은 강한 바람일까 약한 바람일까? 작은 이파리에 부는 바람. 작은 이파리. 약한 바람. 그렇게 뭐 강한 바람은 아닐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잎새에 있는 이런 작은 바람에도 나는 뭐 했다고? 다만 괴로워했다. 이런 소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것들 머릿속에 현실과 이상은 뭐 했다? 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소망했다 결국 뭐겠어? 이상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은 나에게 불어닥친 바람은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 현실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치? 나는 저런 삶을 소망했으나 저런 작은 현실의 그치 어떤 힘듦, 그치? 또는 뭐 어떤 변화 이런 것에도 나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았다. 그치? 괴로워했다. 즉, 내적인 갈등을 했다.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꿈꿨던 이상이지. 현실은, 이제, 그걸 이루기 쉽지가 않았다. 항상 이제 이런 삶에 대해서 본인은, 되게 부끄럽고, 그죠? 그래서는 안 됐고, 라는 성찰을 해.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별을 노래하는 자, 별 또 물빼기 없이 또 위에 있는 누구? 하늘이지. 별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 다시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도 이상에 대한 뭐를 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상에 대한 열망, 그치? 자, 소망.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 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민족, 그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 그런 것들을 다 사랑해야지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사랑해야지는 그런 민족의 어떤 뭐 구원, 그치? 또는 우리 이 민족 현실에 대한 어떤, 그치? 저항,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한테 주어진 길, 요거 문길. 그래서 이 주어진 길은 결국 이제, 자, 지식인으로서의, 또는 이 국민으로서의, 그치? 우리 민족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 그죠? 이런 것들을, 자, 내가 결국 뭐야? 일제에 대한 저항, 극복의지 아니냐. 맞지? 자, 이런 것들을 걸어가야겠다. 우리 뭐 시에서 get은 미래시가 아니고 단순 미래시보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걸어가야겠다. 의지. 이제 다만 이런 지금 의지를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시 이제 현실 인식인데 봐봐 오늘 하고 지금 뭐 밤이란 또 어둠의 이미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내가 마음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맞죠? 그 다음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 봐봐. 별, 그치? 이상을 품고 있는데, 이 이상이, 그치? 바람에 의해서 지금 뭐 한다고? 맞서치는, 그치? 또는, 이렇게 좀 이제 공격받는, 그치? 그래서 이 바람이랑 이상에 가해지는 탄압, 시련,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의지와는 또 별개로 현실 상황, 그치? 자, 저런 의지를, 저런 소망을, 이상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는 현실 인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맞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내용들 여러분 아마 이제 푸는데 뭐 표현법보다는 좀 내용하고 지금 이제 비교하고 있으니까 요 내용 바탕으로 문제 같이 풀어주시면은 이상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남신우주 유동박시봉방 할 건데, 자, 요거 제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제목에 남신우주 유동까지 하고, 자, 박시봉 가기 전에 요 6글자 있지, 그치? 자, 요것만 슬러시 넣어봐라. 요게, 자, 동네 이름이야, 동네 이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자오라 하면은 우리 인조가 그치 어디 한양에 있다가 처음에 어디로 피난 가노? 의주 가잖아. 의주 그치? 그 의주 맞아. 근데 의주인데 새로운 의주에서 신의주고 신의주에서도 남쪽 신의주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유동, 옥동, 뭐 신정동, 달동할 때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명이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의 특징이 우리 오른쪽 계관표 특징 1번에 나올 건데 이게 자 편지의 형식으로 보는데 편지 형식으로 본다면 이것은 보내는 발신인의 주소로 볼 수가 있겠어. 발신인 주소. 자, 그래서 이 발신인의 주소를 제목으로 설정해서 편지 형식을 그치 활용하여 자신의 근황 플러스 그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치 지금 처지에 대한 인식 요 인식이 중요하겠지 그치?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장치더라. 그래서 동민이가 여자친구 사귀었으니까 손편지도 막 써줄 것 아니야 그치?
나도 손편지 쓰는 거, 이거 낭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주소도 적고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수가 잘 지내니? 난 잘 지내. 우리가 아까 1시간 전에 봤지만 또 보고 싶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예요. 나는 너 생각에 지금 잠이 안 와? 편지를 끄적거린다. 점점점 이시간한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도 인식도 드러내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박시봉방은 이 동네에 집 이제 살고 있는데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지금 화자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의 건물의 주인. 그리고 그 사람의 집 어느 방에 그치 내가 지금 화자가 거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어쨌든 편지 형식으로서 발신인의 그치 주소 이제 발신인은 보내는 사람, 화자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자 갈래 밑에 성격 보시면 역시 또 자 중간에 향토적을 일단 스킵하고 자 성찰하고 뭐랑 세트라고? 그렇지. 이 작품도 아까 흰 바람벽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런 어떤 절대 고독이라든지 또는 극단적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절망적 현실 인식을 하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운명적 수용을 통해서 이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찰 의지는 세트고 향토는 이런 토속, 그치? 자, 이 방언 같은 것들 활용을 한다는 점. 그리고 방언 외에도 여기 보면은 뭐 디롱백이라고 해서 질그릇 옛날 뭐제 우리 그 화로 용도로 썼던 옛날에서 이제 이 물건들 사용이 돼서 향토적이라는 고향 토속 알겠지? 고백적으로 우리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쓸쓸하고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성찰, 그치?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전체 한 30여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2행. 이 작품이 20행을 기점으로 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20행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이 정서적으로 봤을 때 시면에 막 빠져드는 느낌이야. 그래서 자기 현재 지금 처지가 쓸쓸하고 외롭고 좀 고단한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고, 그치? 막 지금 내 생활을 뭐 생각해보니까 눈물 나고 답답하고, 그치? 막 저런 상황에서 뭐까지 생각하냐면 거기에 그치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죽음까지 생각을 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 이렇게 하강 이미지로 쭉 전개되다가 20행에 아까 우리 흰 바람벽도 그러나 두 번 나왔었잖아, 그치? 첫 번째 그러나보다는 두 번째 그러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또 삶의 태도 인식 변화.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뭐 한다고? 그래, 이것을 이런 힘든, 그치? 슬슬 외롭고 눈물 나고 답답한 죽음까지 생각나는 이 상황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늘, 그치? 운명을 만들어 놓은 하늘이 나에게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놨대. 이런 생각하니까 한결 가벼워진다. 그러면서 내면의 안정이, 그치? 진정이 된다. 아니, 그리고 요때 이제 시선의 상승 이런 것들이 그지 또 활용이 된다. 그리고 안정 진정할 때는 또 내면에 그지 막 소용돌이 치던 복잡한 감정들이 뭐 하는 거야? 점차 깔아앉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그지 안정 진정을 주는 거죠. 하강 이미지가 긍정적인 시어로 사용이 되는 이런 어떤 패턴들로 붙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갈매나무라는 어떤 나무를 한 그루 생각 떠올리면서 삶의 의지를 다지는 걸로 그려지면서 이 작품을 정리를 하자면은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치? 쭉 쳐졌다가 텅 하고 튀어오르는 그게 20행의 드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무기력한 삶, 그리고 반성, 성찰을 통한 다짐 의지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20행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아까 특징 1번 제목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편지 형식을 통해 삶을 담담하게 고백,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토속적인 소재, 아까 뭐 질그릇, 그치? 뭐 북덕불, 이런 것들. 자, 사짜리. 그 다음에 사투리 사용을 통해서 향토적 분위기. 고향의 토속적인 시골의 분위기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산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뭐 하는 것이었다.
뭐뭐하는 것이었다와 같은 종결어미 반복 또는 쉼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쉼표의 사용은 결국 이제 호흡 조절이거든. 그러니까 시에서 호흡을 조절한다는 것은 낭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율 형성의 효과가 있어요. 알겠지? 왜 쉼표야? 쉬어라는 표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는 것. 호흡을 조절한다는 것은 운율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계간했고 다시 한번 밑에 오른쪽 하단 보세요. 자, 출제 포인트 인식 변화 나오지? 그래서 1행부터 19행까지 이렇게 지금 서연했다고. 그렇지? 그러다가 20행에서 텅 튀어오른다. 그렇지? 그러면서 운명수영, 안정진정, 나무를 생각하며 의지다짐으로. 그렇지? 자, 요거는 기억해 주시고 밑에 뭐 어떤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품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문제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그치? 자, 서 한 걸음 더 해가지고 22페이지에, 21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자, 제목음이 요거나 밑줄 그어두세요. 거처하고 있음 발신인의 주소 형식. 자, 발신인의 주소 형식 밑줄. 그 다음에 화자가 현재 그곳에 거처하고 있다. 즉,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얘나 2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한 걸음 더. 되니?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점, 백석시의 정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밑줄만 그읍시다. 자, 백석시에 주로 드러나는 쓸사람의 정서는 당대의 일제강점 현실과 일본 유학 후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방랑의 삶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식민 지배와 근대화로 인한 자 밑줄, 농촌 공동체 붕괴. 자, 이 속에서 결국 밑에 세 번째 줄에 자, 변해버린 조선의 상황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 자, 이런 바탕으로 해서 아까 크게 두 가지 패턴 뭐라고? 그 이전에 그지 풍습에 대한 그리움, 그지? 그다음에 파괴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지? 이렇게 기획을 낸다. 됩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2교시 할 거예요. 혹시 1교시 들은 친구들은 2교시 들은 친구들은 집에 가셔도 좋고 영광인 친구들은 계속 앉아 계시면 됩니다.